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장 마감을 앞두고 내 푸트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이 크시다면 저희 증시 오늘관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보시면 지난 거래일의 그 관망 심리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제한된 움직임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빨간불을 켜기도 했던 증시였는데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0.1%가량 내림세 속에 2,689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는 아니지만 현재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눈에 띕니다. 코스닥도 0.1% 하락하면서 868.07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 안에서는 무언가 확인하려는 심리, 개중에는 오늘 실적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방산, 화장품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시간일까요? 현재장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슈 추적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하루 쉬었다고 괜히 오늘 월요일 같고 막 그런 느낌인데요. 네,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2거래일 남아 있습니다. 네. 오전, 오후장 시장의 변화가 좀 있었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강하다고?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네.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죠. 주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파월 의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없다. 네. 두 번째로는 고용 시장이 뜨겁더라도 기존에 가던 길 간다. 이 두 가지 의미는 환율과 채권 시장에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환율이 하락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제 하방 경직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의미 있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만든 그런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지난번 흐름에서 일단 먼저 조정을 받았던 흐름이 이제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밸류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발표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와 관련돼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판단하고 시장에 개입을 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관망, 매도를 하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의 그 충격과 비교해 봤을 때는 선방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 2시쯤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 이야기 조금 더 전해진다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그 안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핫 키워드, 핫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방산 우주항공입니다. 저희가 바로 화요일에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갑작스러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밀린다라는 걸 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이죠. 상승세로 눈에 띄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발 비만 치료제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바이오주들 몇몇 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방산 쪽으로 먼저 다가가 보도록 하죠. 지난 거래일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뭔가 시장, 방산주에 충격을 줬다면 오늘은 현대로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페루의 한국산 장갑차인 베코가 진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많은 기사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텐데요. 이 현대로템과 STX를 선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에 STX를 통해서 페루 육군에 차륜형 장갑차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차륜형 장갑차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장갑차에 보면 바퀴 위에 레일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레일이 없는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궤도형과 다르게 일반 차량처럼 개별 바퀴를 굴려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통상 봤던 이 전차가 궤도형이었고요. 이번에 베코는 자동차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 따진다면은 이 바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거친 환경에서도 최상의 기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소식에 현대로템이 오늘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방산 이야기할 때는 K9 그리고 자주포 이야기, 천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베코라는 이벤트까지 더해진 방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미 부여를 몇 가지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서 남미 시장을 뚫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그 장갑차 수출 관련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0대이고 금액으로는 8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유럽 쪽에 최근에 지난 22년부터 수출했던 금액이 계약을 체결했던 금액이 대략 한 40조 되거든요. K9이나 K2 대략 300대씩 그리고 FA50 경공격기도 한 40여 대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금액 대비해서 남미 시장에서 이번에 페루에 수출한 30대 800억 규모는 크진 않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방산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새로운 시장과 현대 로템을 기반으로 해서 장갑차 수출에 이어서 또 K9이나 K2 같은 추가로의 수출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기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페루 시장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방산 안에서 봐야 할 체크포인트들이 조금 더 다양화됐다라는 거에 의미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좀 방산주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난 거래의 그 실적 충격을 하루 만에 벗는 모양새거든요. 오늘 시장 내 방산 대장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방산주 내에서의 종목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 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그 선두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그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주가가 아직 그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더딘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내에서의 고점 43,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38,000원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방산주에 대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지점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방산주의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방산주의 흐름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또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흐름에서의 선도적인 흐름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당 강했던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치중된 매매 전략으로서의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시세 이동 과정에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군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현재도 10%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장의 변화, 무언가 흐름의 변화가 기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에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행인 건 지난 거래일에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하락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장은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폴란드, 인도 휴식, 믹스 문제로 일시적인 쇼크일 뿐이지 앞으로 2024년 연간 실적은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많은 증권사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장 반등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김대중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의 최애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요. 네,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시세 이동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방산주는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방산의 K2나 K9 같은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이라든가 또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은 주로 유도 무기 중심의 생산합니다. 단가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 설비나 노동 집약 산업이 그렇게 투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방산주 내에서도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한 8%에서 9%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한 대 400억 정도 하는 경공격기를 만들고 있죠.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 내에서도 시세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 생산성이 효율적인 이 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다시 새롭게 방산주 내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체크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 종목들이 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방산주 내 종목을 어떻게 픽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뭐 실적이라던가 그런 이슈 모멘텀 플레이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게 좋을지요. 국내에서도 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막강합니다. 이 우주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거죠. 국내 정부의 우주 분야 정책 확대 계획을 보시면요.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 주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 5, 6월 27일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됩니다.
이번 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하반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도 발표가 되면서 하나씩 세부사항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공개가 될 텐데 대표님 네. 이 이슈를 보고 접근하면서 사실 뭐 개별적인 실체 있는 종목보단 이슈의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가벼운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 길게 보고 네. 실체가 있는 정부 정책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둘 다 돼요? 그렇습니다. 오.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흐름의 개선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네. 또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고 있는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방산주이면서도 우주 관련 종목인데도 최근 1년 동안 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최근의 가격대에서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에 있어서 상향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경공격기 FA50 관련해서 수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아직 그 수출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미국과의 500대 규모로 이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 가능성들이 현재 시장 내에서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한국 항공우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27년에 우리가 위성을 또 발사하게 되는 계획에 있죠. 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볼 때도 최근에 박스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도 관심이 가는 종목이고요. 또 중장기적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연동되어진 흐름을 판단했을 때도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모니터링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 후발주로 한국항공우주 선택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번에는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미국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이죠. 일라일릴리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스였습니다. 8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더불어서 시장이 예상도 상회한 22억 4천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여기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환호할 만하진 않다 싶은데요.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습니다. 매출액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죠. 기존 2024년의 매출액 전망은 40억 혹은 4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억 달러 상향 조정하면서 42억에서 43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도 화답을 했습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에도 비만 치료제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당뇨, 비만.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짐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먹거리도 좀 많지 않을까. 일라이릴리에 대한 관심이 국내 시장에도 오늘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은 연관된 관련된 기업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네. 웬만한 제약사들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 개발 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 그 식욕 억제를 하는 그 내용에서의 그 주사제이든 패치이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욕 억제를 하는 내용에서의 기술은 우리가 이제 당뇨병 치료와 관련돼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이 내용에서 식욕 억제 내용이 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죠. 현재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이고요. 그 대기군에 있는 당뇨병 환자가 1,500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둘 중에 하나는 당병과 관련된 지금 질환을 이제 앓고 있거나 질환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이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국내 제약사들은 대부분 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화된 몇몇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은 주사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 주사제 그 치료법이 한미약품이고요. 그리고 경구용,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그 상장이 되었죠. 그
오늘 상장된 D&D? 기업, D&D 파마텍. 이 종목이 이제 경구형, 먹는 비만 치료제이고요. 패치형도 있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붙이는 패치형으로 이제 비만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뭐 한미약품이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주가 상승이 더 큰 것 같은데요. 현재 1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김대중 대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시는 편인지요? 기술력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기대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기술 수출 관련해서 뉴스도 있었죠.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오늘 신규 상장이 되어지고 오늘 장에서 고점에 좀 밀리고는 있지만 향후의 주가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장을 더 눈여겨봐야 되나, 관련 종목을 더 매수해야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사례가 있더래요. 화이자가요, 비아그라를 승인받은 1년 후에 10년간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릴라일릴리랑 좀 비교해 본다면은 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지만 오히려 승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현대차증권의 리포트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당시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주가가 올랐어요. 잠깐 조정받았다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대표 기업인 일라일릴리로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 FDA 승인이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죠. 만약에 이 역시도 화이자랑 비슷한 추세를 보일 수 있다면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올라가기보단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대중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뜨겁잖아요. 네.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 재료가 좀 소멸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대응해야 될지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외국 기업들은 이 관련해 주가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로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을 한번 꼽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슐린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오래 했던 한미약품 20여 년 동안 비만 치료제와 유사한 인슐린 개발을 했거든요. 네. 당뇨병 치료제. 그래서 업계 내에서 가장 탑픽 종목이고요. 한미약품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무겁지만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렵다라고 사전에 저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 사항의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밸류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어요. 연 1회 공시 기업의 자체 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밸류 PBR과 ROE, 배당 등의 재무지표 공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대중 대표님, 네. 지난번에 한번 이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네. 기업 자체 손에 맡기겠다라는 그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세부 사항이 다소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그럴까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들이 몇 가지 포함돼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제가 일본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2년에 걸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시장의 시세가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린 단기간 내에서 지난 3월에 시작을 했고 이번 9월 정도까지 진행하는 단계에서의 흐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간 내에 시세 형성을 하고 수그러드는 이슈가 아니고요. 올 한 해 계속적으로 흐름의 진행 상태에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셔야 되고요. 특히나 오늘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판단을 못했지만 여러 가지 공시와 기업 자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업 인센티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정부 정책의 발현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업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은 밸류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보면은 자율성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가장 기본으로 삼은 원칙이 자율성이고요. 상장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했으면 한다라는 게 정부의 바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장 마감 직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김대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